개장 전 75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장 특징 함께 헤드라인으로 체크해봐야겠죠. 코스피 사상 최고 재경신, 계속되는 대형주 위주의 장세입니다. 엇갈린 양시장, 그래도 코스피 지수 자체는 3,486선까지 올라왔던 어제죠. 반도체 강세가 계속되면서 장 초반에는 보시듯이 3,490선 위로 올라오기도 했지만요. 장중에는 힘이 빠지는 등 경계감도 느껴졌습니다. 양시장 하락 종목 수도 월등히 많았고요. 어제 장을 좀 한 줄로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대형주 쏠림이죠. 대형주, 그중에서도 반도체주는 뉴스들, 특히 엔비디아가 오픈 AI와 전략적 협업을 발표하고 데이터 센터 구축에 1,000억 달러를 투자, 그러니까 결국 신규 수요를 창출해놨다는 점과 과기부와 블랙록의 MOU를 통해 드러난 AI라는 큰 틀의 흐름이 부각이 되면서 추가 모멘텀을 받아가고요. 종목단에서는 삼성전자 목표가 상향도 이어졌는데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모건 스탠리와 시티의 보고서 전해드렸죠. 추가로 글로벌 IB 중에서는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84,000원에서 96,000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자, 목표가가 11만 원까지 나온 상황, 시장의 시선은 일단 반도체로 쏠리고 있죠. 다만 앞서 전해드렸듯 경계감도 느껴졌던 시장입니다. 특히 양 시장 상승과 하락 종목을 좀 비교해 보면 코스피에서는 601개 종목이, 코스닥에서는 1,088개 종목이 밀리면서 하락 종목이 월등히 더 많았습니다. 즉 코스피 기준 지수는 오르는데 매매하기는 어려운 시장이었던 거죠. 최근 이렇듯 하락 종목 비율이 더 큰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DR,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종목의 비율을 통해 시장 온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좀 보면요. 현재 코스피 ADR은 98.5% 수준입니다. 딱 100%가 상승과 하락 종목 수의 균형이라면 지금은 하락 쪽으로 살짝 무게가 쏠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보시듯이 ADR은 9월 18일 111%로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강세장에서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또 그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 온도가 떨어지는 것도 당연하죠. 다만 중소형주가 힘을 쓰지 못하는 추가 이유, 바로 경계감에 있죠. 이번 주 중후반 주요 이벤트들이 좀 몰려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의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연준이 선호한다는 PC 물가 지표 발표까지, 그리고 긴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다 보니 조심스러운 기조도 읽히고 있는 건데요. 자, 오늘 새벽 아주 바빴습니다. 앞서 언급한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과 마이크론 실적을 소화했기 때문인데요. 파월 연준의장의 말말말, 비둘기 그리고 매파 발언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고용 하방 위험이 커졌고 관세 인플레이션 영향이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정해진 건 없다고 강조를 합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영향을 준다고도 발언을 했고요. 10월 회의 전까지 방대한 양의 지표들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금리는 여전히 약간 제약적이라면서 조금은 문을 열어두긴 했습니다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정해진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죠. 사실 지난주 FOMC 연설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 줄, 주식시장이 꽤나 고평가됐다는 발언이 간밤 미증시에서는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기도 했죠. 자, 또 다른 큰 산, 마이크론의 실적도 간단하게 짚어보면요. 사실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건 이미 시장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보시듯이 이번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은 예상을 모두 상회했고요. 여기에 중요한 건 전망,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은 125억 달러로 제시하면서 마찬가지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예상치가 119억 달러였는데 이를 웃돈 거고요. 그리고 산제이 멜로트 CEO는 데이터 센터를 강조하며 미국 내에 있는 유일한 메모리 업체로 AI 기회를 살리겠다고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HBM4 베이스다이 같은 경우에는 TSMC에 맡긴다는 발언까지 있었는데요. 이미 눈높이가 매우 올라와 있던 상황에서의 서프라이즈는 긍정적입니다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자, 오늘은 섹터 무버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UN 총회가 진행되고 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연설에 나섰죠. 재생에너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린 스캠, 그러니까 사기라고 저격을 했고요. 바람도 불지 않고 돈만 잃는다며 트럼프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아름다운 석탄만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미증시에서 태양광주가 일제히 하락했죠. 그리고 연설 발언은 아니었으나 트루스 소셜에는 러시아는 종이 호랑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수복, 아니 더 나아갈 위치에 있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즉 재생에너지주는 하방 압력, 그리고 방산주는 플러스 요인을 보고 출발하게 되는 거죠. 다시 큰 틀로 좀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면 마이크론 실적은 긍정적이었지만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에 정규장에서 미증시 기술주들이 밀렸죠. 대형 악재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신중 모드에 오늘 반도체 차익션이 나올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그렇다면 앞서 트럼프 말말말을 통해 짚어본 내용 속에 반대급부에 방산주들이 부각이 될지도 관전 포인트로 함께 주시해 보시죠. 그럼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아네스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애프터마켓 마감 현황 체크해 보시죠. 어제장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력 설비주들이 강세 보였죠. 덕분에 LS 일렉트릭, 애프터마켓까지 강세 이어갔습니다. 또 메인마켓에서 약세 보였던 NHN도 상승불 켜졌고요. 또 6년 만에 판문점 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남북 경협주들의 움직임도 활발했는데요. 남해화학이 1%대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한온시스템은 기존 발행 주식의 절반이 넘는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주주가치 희석 우려에 가장 큰 하락폭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특징주로 체크하겠고요. 또 반짝 상승했던 소비재주들 최근 힘을 내주고 있지 못한 가운데 사조시푸드와 현대백화점 각각 1% 하락했고요. KCC는 자기 주식을 기초로 4천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또 발행하면서 주가가 약세 보였습니다. 앞서 7월에도 8,800억 원대 EB를 발행한 데 이어 연속된 대규모 자금 조달 우려에 오버행 우려가 커지면서 하방 압력 받았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터로조가 300억 원 유상증자와 사채 조기 상환으로 재무 안정에 나섰고 실적 개선 기대가 겹치면서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가장 많은 상승세 보였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관련주인 마음 AI가 메인마켓에서 14% 급등세 보여준 가운데 저녁까지 강한 상승세 이어갔고요. 또 사이버 보안 기업 지니어스 그 주가가 최근 잇단 해킹 사태 부각에 4거래일 만에 40% 넘게 급등했는데요. 어제장에도 강한 상승불 켜냈습니다. 오늘장 추가 상승세 지켜보셔야겠고요. 반면 유리기판주 YC캠은 11% 하락 후 저녁에 4% 급등하는 등 등락이 큰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움직임도 확인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이었습니다. 이번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온시스템이 9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합니다. 기존 발행 주식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물량을 발행하기로 하면서 희석 부담으로 애프터마켓에서 하락세 보였습니다.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부채 상환과 운영자금, 또 신규 생산 설비 투자에 투입될 예정인데요. 한온시스템은 이자 비용을 줄이고 기술 개발과 사업 역량 확대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인터로조는 채무 상환 자금 등 약 3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로조는 나흘 전엔 100억 원 규모의 교환 사채를 만기 전 조기 취득하기로 했는데요. 자사주 40만 주가 계좌에 입고되고 해당 사채는 자동 말소될 예정입니다. 실적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올해 영업이익은 295% 급증한 2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의 FDA 인허가 진행과 시장 다변화, 생산 수율 개선을 근거로 신뢰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소프트 렌즈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컬러 렌즈 수요도 견조해서 하반기 가이던스를 충족한다면 주가 재평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애프터마켓에서 7.5%의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다만 과도한 매출 채권 논란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전망 어떨지 분석해서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애프터마켓 특징주 아네스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봤고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장시원 유한타증권 차장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온시스템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9천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프터마켓에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 짚어보면서 주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함께 짚어주시죠. 일단은 뭐 공조기 쪽 관련된 회사인데 자동차 부품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조기 쪽에. 근데 기본적인 어떤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 자체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으나 단기 순이익이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자 비용이라든지 뭐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들어간 비용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 순이익에 꽂히지 않았고 또
최근에 이제 주식의 어떤 트렌드를 보면 주주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에 비해서 좀 더 뭐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았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한국타이어가 대주주로 들어서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도약을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 시작이 이제는 뭐 유상증자로 진행이 되다 보니 주가 자체의 어떤 하락폭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을 대략 8천억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 유동 매입 채무하고 매입 채무 그러니까 유동 채무가 1조 8천억 수준. 그러니까 당장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채무 해소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대 주주와 2대 주주, 대주주가 사실은 전체 지분의 70% 이상, 거의 80% 가까이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의 대부분의 어떤 금액을 대주주가 소화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와중에 사실은 일반 주주들이 채무에 대한 어떤 부담을 유상증자로 인해서 지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 상황은 썩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상증자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사실 현재로서는 상승 모멘텀을 찾기가 당장에는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유주주 입장으로도 보시게 되면 급하게 단가를 낮추기보다는 유상증자 가격 결정 전까지는 주가 흐름을 조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가 흐름 함께 지켜보고요. 한편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그중에서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자금을 좀 조달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인터로조는 추가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우 시스템하고 다른 게 주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채무를 상환하는. 그러니까 두 회사 모두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이. 하지만 한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대주주가 대부분 이 유상증자 물량을 가져가긴 합니다만 일반 주주들한테 어느 정도 부담을 전가시키는 거고 인터로조 같은 경우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일반 주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고 재무구조를 개선을 하면서 영업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까지 살아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반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로조 같은 경우는 콘택트 렌즈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사실은 점유율 자체가 아시아 컬러 렌즈 시장에서는 비중 자체가 약 80% 정도이기 때문에 뭐 뚜렷하게 어떤 입지를 아시아 시장에서는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포트폴리오 자체도 하이드로겔 실리콘, 그다음에 뭐 클리어 컬러 렌즈, 착용 주기가 원데이라든지 또 한 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다변화시키면서 생산 수율 자체도 작년 같은 경우는 62%, 올해는 85%까지 개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물량에 대한 어떤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줄어들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가 앞으로 조금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도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나 범아시아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어떤 재무 구조 개선을 계기로 인해서 인터로조 같은 경우는 조금은 느릴 수는 있지만 추후에는 굉장히 조금 주가 위치 자체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시는 거는 전략적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인터로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야기,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일장 가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원전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원전 건설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전일장 스웨덴에서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돈 약 32조 7천억 원을 투입해 신규 원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은 건데요. 뿐만 아니라 스웨덴에서는 2035년까지 신규 원전 2기, 2045년까지 10기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해당 소식에 산업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며 전일장 원자력 발전 섹터 1.02% 강세 보였고요. 우진과 우리기술, 오르비텍, BHI 등이 강세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흐름에 조금은 더 밀접하게 영향을 받을 국내 기업들도 있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삼성물산입니다. 지난해 스웨덴 민간 SMR 개발사 칸풀넥스트와 협력 업무 협약을 맺고 2032년까지 SMR 발전소를 함께 건설하기로 한 만큼 직접 수혜가 예상되고요. 또 스웨덴 국영전력회사 바텐풀은 지난달 GE 버노바와 롤스로이스를 SMR 사업 최종 후보로 선정했는데요. 관련해 두산에너빌리티, LS일렉트릭, S&T에너지, BHI 같은 국내 원전 기자재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더 자세한 전망은 이어지는 분석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제약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참 좋습니다. 어제장의 경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며 윗꼬리를 단 종목들이 많았지만요. 그럼에도 여전히 상승세가 뚜렷했는데요. 셀트리온의 경우 일라이릴리의 공장을 인수한다는 발표에 강세 보였고요. 특히 한미약품은 지난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유럽 당뇨병 학회에서 비만 신약 3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5% 넘게 강세 보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이목이 쏠린 건 세계 최초로 근육 증가 효과를 입증한 신약 후보의 공개였는데요. 기존 GLP-1 계열 약물들은 왼쪽 그림처럼 체중 감량에는 효과적이었지만 근육이 따로 붙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한미약품의 이번 신약은 오른쪽 그림처럼 지방은 줄이고 근육은 오히려 늘려주는 효과가 확인됐다는 겁니다. 해당 신약 후보의 경우 아직까지 임상 일상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이슈픽 하나씩 분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이 신규 원전 발전소 건설에 32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거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원전주들 일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는데 어떤 기업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스웨덴 정부 자체가 2035년까지 2.5기가와트 규모의 원자력 설비를 좀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45년까지 최소 10기 이상 대형 원자로를 도입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스웨덴도 사실 과거에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수급 불안정 그리고 뭐 산업화에 따른 전력 수요가 좀 급증을 하면서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트너사를 좀 찾고 우리 자국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줄 수 있는 회사들을 좀 찾고 있는데 사실 삼성물산이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 LS일렉트릭, S&T에너지, BHI 같은 우리나라 원전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스웨덴 국영 전력 회사인 바텐폴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도입을 위한 사업 협력을 이미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관련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스웨덴 정부 차원에서 뭔가 흐름이 좀 감지가 되기 시작한다면 수주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만약 삼성물산이 그거를 수주하게 된다면 관련돼서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두산에너빌리티, 그다음에 BHI 같은 회사들도 충분히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전력 관련해서 양대 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수소와 원전 이 두 개의 어떤 산업 섹터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고 있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소가 좋으면 잠깐 원전이 안 좋았고 원전이 좋으면 수소가 잠깐 처지는 분위기였는데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 부족 현상, 미국 쪽에서도 수소 관련된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고 원전 관련된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국내 시장에서 또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원전 관련 회사 또 수소 관련 회사들도 같이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슈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 짚어주셨습니다. 자, 차장님 다이어트 해보셨습니까? 뭐 매일이 다이어트입니다. 저도 사실 매일이 다이어트입니다. 저도 사실 워낙 단 걸 좋아하다 보니까 매일 다이어트를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 체중을 빼본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무래도 체중을 빼다 보면 근육도 같이 빠져서 이게 큰 문제인데 어제 한미약품이 세계 최초로 근육을 증가시키는 신개념 비만 신약 작용 기정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약품 주가가 좀 들썩였는데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돼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사실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안 먹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기는 합니다만 요요 현상이라든지 또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먹고 운동을 하자니 보상 심리 때문에 내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먹고 싶고 이런 힘들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힘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다이어트가 조금 성공하기 힘든데 최근에는 이제 비만 보조 식품이라든지 FDA 허가를 받은 비만 치료제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면서 뭐 제 주변에서도 많이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뭐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수치가 좀 올라가신 분들 좀 많이 맞고 계시는 것 같은데 미용 목적이라든지 다른 어떤 건강 목적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근육 증가 효과까지 같이 겸비한다? 그럼 시장에서는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당뇨학회에서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연구 결과를 한미약품이 좀 발표를 했고 HM17321인데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와는 좀 다릅니다. 작용 기전이 CRF2 수용체 타겟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전을 가지고 체내의 어떤 당이 흡수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탄수화물로 바뀌면서 지방으로 바뀌면서 이런 부분을 좀 막아주는 새로운 기전을 가지고 체중 증가 효과까지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크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최근 주가 흐름도 그렇고 또 이런 이슈 비만 시장에 대한 어떤 생태계가 시장에서 흘러가는 모습도 그렇고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도 그렇고 지금 당장에는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충분히 시세를 낼 수 있는 상황,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